매월 전국 어디서나 함께하는 줌 원격 강의를 우리 임상암대사의학회에서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그 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암을 치료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 첫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임상암대사의학회는요, 이제 영양요법과 대사치료, 운동요법과 명상요법 등등 몸과 마음에서 비롯된 암의 근본적인 치료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학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저희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암 관련된 대사치료와 이제 뭐 운동이다, 명상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전인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짠,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전체 누르셔서 여기에 검색해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병원이 있을까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암 대사 치료를 하는 선생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 이제 네트워크 우리 선생님들 등록되신 선생님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동네 누가 계시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하나유해과 대표원장이고 우리 임상암대사의학회 학술이사 및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는 항상 이제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죠. 진짜 명의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위나라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편작. 엄청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위로는 형이 둘이 있었는데 삼형제가 모두 의사였대요. 의사 집안이네. 그죠? 어느 날 위나라 왕이 전설의 명의로 알려진 편작을 찾아와서 막 물었어요. 찾아왔는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대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편작이 대답하기를 우리 큰형님이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이 둘째 형님이며 저는 너무 비천합니다. 제가 가장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근데 당신이 제일 유명하잖아. 어떻게 그러한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 우리 큰형님은 누가 병들기도 전에 안색을 보고 그가 장차 병이 생길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버리죠. 그래서 환자분은 자기가 무슨 치료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최고의 의사로 추앙합니다. 우리 둘째 형님께서는요, 병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은 자기가 어떤 큰 병이 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병을 치료하는 거죠. 병이 심하여 환부에 독약을 쓰고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시행을 해서 천하에 알려진 저의 명성은 바로 그런 중환자분들을 치료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전에 찾아올 병을 치료하는 우리 큰형님이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시케어와 헬스케어는 사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케어는 아플 때 아픈 사람을 구해주는 치료이고 헬스케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응급실 사태 때문에 다들 괴로우시죠. 그 C케어를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커다란 항해를 할 때, 긴 항해를 할 때,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지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물에서 건져주는 치료를 하는 게 바로 C케어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을 구조해주는, 레스큐죠, 레스큐. 구조해주는 의학이 C케어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죠.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일평생을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헬스케어이고, 이것은 큰 병이 오기 전에 나를 구조해주는 그런, 이제 병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능의학은 이런 헬스케어를 하는 겁니다. C케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케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증상을 딱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열매를 톡 따주는 게 씨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병이 왜 왔는가, 이게 병이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면 왜 왔는가,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 모든 병은 유전자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로부터 오는데 이 유전자만 그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많은 뿌리들이 있는 거죠. 뿌리 속에 흙들이 있는 거죠. 그죠? 땅 속에 있는 흙. 그죠? 이게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어떤 걸 먹고 사는지, 스트레스는 어떤 걸 받았는지, 또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도 중요해요. 외상을 당하진 않았는지, 미생물에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 또 다른 환경 독소에 어디에 노출되진 않았는지, 이런 모든 배경들이, 환경들이 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전자가 그냥 툭 나오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7가지 세븐 코어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게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세븐 코어거든요. 이 해독 시스템은 어떠한가, 면역력 시스템은 어떠한가, 소화 흡수는 어떠한가, 에너지 대사는 어떠한가, 혈관과 림프는 잘 흐르는가, 구조적으로는 스테이블한가, 신경 전달물질 같은 이런 전달물질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7가지 코어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발현돼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가 전부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나의 믿음들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생각과 믿음과 경험들이 모두 다 녹아나서 이런 세븐코어에 반영이 되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여기 하늘 높이 떠 있는 이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고자 질병의 뿌리를 찾는 학문이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 절반이 암에 걸린대요. 와, 너무 많아요. 그죠? 암 발생 확률이 사실 절반은 조금 과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 때 암 걸릴 확률이 38%나 된대요. 얼마 전까지 30%였는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 정도까지 사는데 39.1%, 여자분들은 86세 정도까지 사는데 이제 36%에서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기능의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암, 왜 나를 찾아왔는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암세포는요, 여러분, 뭐예요? 암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알죠? 암세포라는 거는 조절되지 않고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혼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 그래요. 우리 몸은 세포의 집합체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보면 하나하나의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덩치 큰 세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세포가 뭔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단세포였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여럿이 모여 살면 더 편했겠지. 더 살아남기가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니까 뭔가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막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 중에는 영양분 만들어주는 세포도 있고 저장해주는 세포도 있고 내가 이동할 수 있게 움직이는 근육 같은 세포도 있고 생식하는 생식세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세포 하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 살면서 서로 분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이 험악한 환경 안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성, 내 몸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세포가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아무것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라는 거는 세포의 구조물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틀 속에 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변과 소통을 잘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일을 잘하는 그런 세포를 건강한 세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건강한 세포 성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포 하나를 이렇게 플라스크에다가 올려놓고 디스크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분열을 딱 시키면은 일정 범위가 넘어서면은 딱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벽이 있으니까 아 지금 나의 범위는 여기까지야 라고 지들이 생각해서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세포 벌써 나왔네.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가 두 개로 쭉 쪼개지고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또 생기고 하나씩 이렇게 생길 때 그때마다 스스로 내가 계속 분열을 지속해도 되는가 하는 체크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정말 똑똑해요. 얘들이 내가 지금 분열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한번 분열을 할 때마다 벌써 3번씩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세포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불뚝하게 올라와요. 얘는 지들이 있어야 되는 틀 바깥까지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죠. 우와, 대박이다, 그죠? 얘는 왜 나왔을까? 주변 세포로부터 단절돼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얘는 잃어버린 거예요. 분열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주변 세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로부터 단절되고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한 반복 복제를 계속하는 걸 암세포라고 그래요. 단절이죠. 자, 끝도 없이 분열하는 이런 세포.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우리 몸에는 세포 분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포. 얘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개수로는 1등이에요. 적혈구. 개수로는 얘가 우리 몸 전체의 80에서 84%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얘가 개수로 따지면 30조개에서 37조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이 적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에서 파괴되기까지 100일간의 삶을 살아요. 그죠? 하나 만들어지면 100일 후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 맨날 없어지는데 맨날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끝없이 만들어대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해야 만들지. 그죠? 자, 그리고 뼈 있잖아요. 뼈. 튼튼하게 그냥 철근 구조처럼 헉하니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골다공증 그러면 왜 생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뼈 세포도 하루 종일 새로 만들고 하루 종일 새로 없애요. 이게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뼈를 만드는 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건 뼈를 없애는 세포예요. 뼈가 튼튼하려면 둘 다 일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자기 빚는 거 보셨죠? 안 해봤을 수도 있어. 빚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빚어 올리면은 하다가 이렇게 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면은 얘가 막 구멍이 숭숭 나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탄탄하게 만들고 또 싹 올리고 또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해야 튼튼한 그릇이 만들어져요. 빨리 한다고 슉 올려버리면 얘가 구멍 숭숭 뚫려서 막 맨날 깨지고 물 새고 막 이런 그릇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뼈를 만들 때도 우리는 그걸 계속 다듬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뼈를 생산하는 세포가 계속 만들어주면 클라스트가, 그러니까 그 뼈를 부셔주는 저 세포가 옆에 와서 좀 잘못 만들고 빡 부시고, 그죠? 옆에서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하니까 뼈가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뼈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 있잖아요. 여기 피부. 쫀쫀하게 가만히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세포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여기 밑에 있는 뭐라 그러지 이거? 그 베이스먼트, 배절셀, 기저세포라고 하는 층에서, 기저층에서 여기 보면 세포 분열하는 거 그림 보이세요? 기저층에서 세포를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위로 계속 올려줘요. 왜냐하면 피부는 외부 환경에서 계속 만나니까 각질층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여기쯤 되면 세포가 죽어가지고 껍질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각질세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8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고맙지 않아요? 엄청 힘들겠죠? 근데 가장 최강은 장점막 세포예요, 여러분. 장점막 세포. 얘는 여기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 생긴 거는 들어보셨죠? 여기 밑에 움푹 파진 요곳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템셀이 있어요. 줄기세포. 그래서 여기에서 막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먹어대니까 장점막 세포는 계속 손상되겠죠. 그래서 장점막 세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3에서 5일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같은 거 할 때 장이 제일 빨리 손상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할 때는 복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새 세포 만드는 능력을 차단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 1분에 1억에서 2억 개 정도 만들어요. 대박이죠. 엄청 많아요. 1억 개 세어보셨어요? 세포 1억 개, 2억 개 정도를 매분 만들어요. 하루도 아니고. 하루에는 3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와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포들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새로 만들고 매일매일 병든 것들을 죽여 없애요. 그런 생성과 소멸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사는 게 건강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세포의 생산을 방해하거나 병든 세포의 죽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내 병에 나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생성되고 건강하게 소멸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 안에 치료자를 깨우고. 저 왜 음소거 했나요? 자,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 치료자를 깨우자. 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우리의 한 인간 개체는 어떻게 살아갈까?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우리는 내 몸이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버리고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걸 먹고 또 산소를 마시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내 몸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찌꺼기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때 연기로 나오는 활성산소와 노폐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해내는 거, 들어오기도 잘하고 나가기도 잘하는 그런 생성과 소멸의 순환 속에서 잘 살 때 우리는 에너지도 만들고 내 몸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를 할 때 ATP,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영양분과 산소가 꼭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노폐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자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 담배도 막 즐기시고, 잠을 또 자야 되는데 수면도 늘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죠? 헤어나지도 못하고, 환경오염에, 방사선에, 전자파에, 자외선, 이런 것들, 그죠? 걱정, 불안, 감염, 잘못된 자세와 통증, 이런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험난한 세상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물질적,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 독소의 오염 이런 거죠. 물질적 오염, 그리고 구조적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그런 것들에 의한 구조적 스트레스,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자, 이런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바로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중에 탑 오브 탑이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세포는 어떤 환경에 만나게 될까요? 세포가 잘 살려면 또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해야 돼요. 세포는 이제 동맥을 통해서 여러분 집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도 상수도가 있어요. 펌프질을 해주죠. 심장이 빵빵빵빵 해주면 동맥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오고 또 노폐물이 쌓이는 거는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찌꺼기는 림프를 통해 나가고 여기 그림엔 없지만 자, 아무튼 이런 동맥과 정맥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혈관이 수축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세동맥이 수축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는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배가 고파요, 얘가. 숨도 막혀요. 그쵸? 그리고 노폐물이 잘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어쩜 좋아요. 이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괴로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잘 살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그걸 못하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발생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나 못해. 기브업.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싸움을 걸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자, 끝없는 스트레스와 만남, 생성과 소멸의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죽어버리거나 과증식하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요. 스트레스 이겨야 되니까. 그죠? 내가 못 이기면 죽는 거고, 이겨내면 커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자, 스트레스와 만난 세포. 여기 밖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 내부에서 만나는 스트레스. 이 유전자가 세포가 살아남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내부와 외부에서 만난 끝없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세포는 자살해버리거나 죽임을 당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면 다행이지. 자, 그런데 세포가 자기가 살겠다고 막 빠득빠득 우기면서 나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세포 증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이런 스트레스의 누적. 나를 죽이지 못하는 정도의 스트레스. 그죠? 죽어버리면 소용없고 죽이지 못하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트레스, 정상적인 세포가 스트레스를 만나서 약간 세포들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너랑 싸워서 이길 거야 이러면서 덩치를 키우죠. 몸집을 키웁니다. 자,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지면은 세포가 뚫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살아내고 말 거야 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우리의 암세포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여기에서 생겼을까? 왜 하필 이곳에서 생겼을까? 자, 물질에도 친화도가 있죠. 그죠? 조직마다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장소. 영양소도 딱 알아서 자기 갈 때 가잖아요. 호르몬도 지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그쵸? 조직과 그 물질에 서로 딱 들어맞는 이제 궁합이 맞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친화도가 있고 독소에도 친화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감신경들은 각각의 레벨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혈관의 굵기가 서로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체가 줄어들겠죠? 전체가 좁아지겠죠? 내가 머리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온몸으로 가는 스트레스 신호가 딱 켜지면 교감신경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혈류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소적으로 부위가 안 좋으면은 장으로 가는 혈류만 좀 좁아질 수 있고 심장으로 가는 것만 좀 좁아질 수 있고 간으로 가는 것만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레벨별로 혈관이 다 다르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제 독소마다 좋아하는 장소가 있네. 자, 그리고 물질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림프가 막히고 정맥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독소는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유방갑상선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요거 가져왔는데 유방과 자궁은 우리 여성의 한 달 월경 주기에 맞춰서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장기예요. 얘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친밀하죠. 그런 장기인데 에스트로겐과 그 유사물질들이 얘네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노출이 되면 여기로 막 달려가겠죠.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어깨가 막 굽어가지고 유방이 흐름이 나빠지거나 그죠? 겨드랑이가 막혀서 흐름이 나빠지거나 허리가 안 좋아서 자궁 쪽에 흐름이 나빠지거나 그렇게 흐름이 느려지면 혈액도 저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호르몬도 저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독소 또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이 이 장기를 키우는 힘도 커질 테고 독소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도 더 길어질 테고 그죠? 영양분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암도 더 잘 자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자극이 있어요. 그쵸? 이거 뭐가 자꾸 뜨네. 자,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자극. 이게 있고, 내 몸은 이걸 이겨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죠? 둘 중에 뭘 치워야 되나요? 얘네 둘이 만나는 걸 보고 염증이라 그래요. 싸움을 하는 거죠. 열심히 싸웁니다.
자, 근데 얘가 이기든 얘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게임 끝.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없어지든지, 그죠? 내가 없어져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를 괴롭히는 자극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나는 낑낑낑낑 거리고 있겠죠. 그렇게 죽어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때 암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겨내려는 노력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의 세포를 키우는 그런 자극이니까 나로서 살아가게 여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 암 있을 때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왜? 암을 키우니까. 그죠? 어디까지 없애고 어디까지 남겨둘 거냐. 이거 항상 괴로운 주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어디가 균형점일까를 늘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아장아장 걷다가 학교도 가고 말썽도 좀 부리고 결혼도 했다가 아기도 낳고 직장 생활도 힘겹게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내 친구 같은 존재가 어쩌면 암일지도 몰라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고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견디고 이겨내고 막 그렇게 살아내다가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게 그런 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잘 먹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물질적으로 내가 나쁜 음식에 노출되지 않고 독소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먹고 바르고 마시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적절히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몸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움직이셔야 돼요. 예, 활동을 하시면서 가벼운 운동도 좋고 무거운 운동도 좋고 어쨌든 운동을 좀 하시면서 지내셔야 되고 또 마음도 써야 돼요. 마음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사랑도 나누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 영양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검사를 베이스로 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 검사해보고 또 공급해보고 그것을 음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으니 식단도 이렇게 제가 처방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드리기도 하고 수액으로 맞춰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면역도 올리고 해독과 항산화도 더 잘하고 영양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실 때도 하면 좋고 왜냐하면 항암제 부작용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백혈구 감소증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덜 생기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사실 심각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의 환자분이 안 오셔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런 항암 효과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고 또 이런 라이프 퀄리티를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 중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좀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초기에는 조금 자주 하고 뒤에는 좀 가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간들을 담당 선생님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꾸준히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동치료도 하면 좋죠. 운동치료 뭐 많죠, 그죠? 근데 이렇게 힘쓰는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은 막 근육을 부럭부럭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활동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보, 2만보를 많이 걸어내는 것보다 숨쉬기 잘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호흡을 잘해야 우리가 세포에 아까 뭐랬어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숨쉬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쉬기 깊게 하실 때 여러분 여기 숨 깊게 쉬세요 이러면 어깨부터 들썩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기 흉곽에 있는 이제 각각 우리 갈비살 있잖아. 갈비살 먹을 때 그죠? 그 갈비살 여기 늑간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횡격막 이런 데가 잘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들부터 확인을 하시고 흉곽을 팽창시키고 복압을 올리고 횡격막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는지 이런 숨쉬기 운동을 잘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서서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금 시범을 보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박차고 걸어야 돼요. 이제 발바닥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발가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발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하면은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되나요? 네, 그렇게 펴고 그 발가락을 꼼지락 거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발가락이 살아 숨쉬어야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이 통하는 거예요. 신경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뛰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육 키우세요. 그죠?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만보 걷다가 골병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만보를 걷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세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을 배울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올바른 자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바르게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고 이제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 근막 도수도 하고 림프 도수도 하고 림프 드레인이 좋아지게 그래서 암 재활 도수 치료, 두경부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척추의 바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조 치료로 생체역학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중심으로 자율신경계가 여기 척추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신경은. 그래서 이런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치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들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숨 쉬는 당연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번 훈련해보면 엄청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음식들 굉장히 당연하게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좋은 음식들 잘 차려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런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존재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세상과 주변에 그리고 나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먹거리, 바를거리, 마실거리 잘 챙기시고요. 올바른 자세와 행동 또 잘 챙기시고요. 올바른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내 인생 그렇게 한번 함께 만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